질염 증상 중에 가장 괴로운 게 칸디다 질염이죠. 이 증상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재발도 가장 잘 됩니다. 그런데 재발의 원인이 무심코 놓친 내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칸디다 질염 재발을 유발하는 7가지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항생제 오남용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하고 칸디다 질염 생기는 분들 너무 많아요. 감기나 방광염으로 혹은 치과 치료받을 때 항생제 처방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항생제 며칠 복용한 후에 칸디다 질염 재발이 잘 됩니다. 항생제는요, 이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곰팡이균인 칸디다는 못 죽여요. 항생제를 자주 쓰게 되면요, 이 장내 유익균도 많이 죽고 질내 유산균도 많이 죽어요. 이런 유익균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나요? 곰팡이균인 칸디다가 채웁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처방 며칠 복용 후에 이 칸디다 질염 재발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거 항생제 때문일 확률 꽤 높습니다. 또 산부인과에서 질염이나 방광염으로 세균이 나와서 이 항생제 며칠 복용했는데 이 이후에 칸디다 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이 봅니다. 특히 항생제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장이나 질내 유익균들이 항생제에 취약한 분들이라서 더욱 위험성이 높아요. 항생제는 꼭 필요한 약이죠. 하지만 오남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감기 처방전을 보면 사실 항생제가 감기에 필요한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이 루틴처럼 처방되는 경우가 꽤나 많죠. 칸디다 질염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복용하셔야 하고요. 이 진료받을 때 항생제 처방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물어보시고요. 복용하셔야 한다면 복용 후 1~2시간 후에 유산균을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요, 합성 호르몬을 사용한 피임약이에요. 칸디다 질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 중 일부는 경구 피임약 복용이나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피임약에 들어가는 합성 에스트로겐은 질내 당분 분비를 늘리는데 이게 칸디다균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임약에 포함된 다른 합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틴 역시 질 점막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서 칸디다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여름 휴가 때 생리 늦추려고 피임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 휴가 끝나고 와서 칸디다 질염 걸려오는 분들 진료할 때 많이 봅니다. 자궁 안에 이식하는 피임 장치는 미레나 카일리나도 이 설치 1년 이후부터 칸디다 질염 위험이 약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죠. 칸디다 질염 재발하시는 분들 합성 호르몬 피임은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설탕, 과당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과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칸디다균은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당분을 정말 좋아해요.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당분 그 자체나 마찬가지죠. 당분이나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반복될수록 질내 당 농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곰팡이균 증식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되죠. 특히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유산균을 먹고 연고 써도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빵과 면 음식을 끊고 당분 섭취를 줄이고 현미, 채소, 발효식품 위주로 바꾸셔야 칸디다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칸디다 질염 증상이 있을 때의 성관계입니다. 콘돔 쓰면 괜찮겠지 하고 증상이 있을 때 관계를 갖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게 회복을 방해하고 재발을 유발하는 강력한 조건입니다. 질 점막이 가려운 상태, 염증 상태일 때 관계를 하게 되면 이 미세하게 찢기거나 마찰로 손상돼요. 그럼 염증이 훨씬 심해지고 곰팡이균도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칸디다도 이게 핑퐁 감염이 있어요. 내가 나았다 싶어도 이 파트너가 무증상 보균자인 경우 다시 나에게 옮겨오는 거죠. 가렵고 따갑고 흰색 찌꺼기 같은 분비물이 있을 땐 무조건 관계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치료 끝나서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2주 정도는 관계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재발이 쉬운 생리 직후 기간에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수면 부족입니다. 질염이 국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신적 면역 상태랑 직결되어 있어요. 특히 칸디다 질염은 전신 면역력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 칸디다균을 제거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요. 충분히 잠을 자야 제거도 충분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수면이 부족하면 칸디다 제거가 제대로 안 되겠고요. 그래서 바쁘고 잠 못 자던 시기에 꼭 칸디다 질염이 오더라 라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연구를 봐도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여성은 이 칸디다 질염을 앓게 될 확률이 2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하죠.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시도록 하고 11시 이전에 주무셔야 면역세포 재생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으니 일찍 주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질 주변을 압박하는 꽉 끼는 옷들이에요. 레깅스, 스타킹, 스키니진, 군살 압박, 속옷 같은 것들이요. 이런 옷들은 질 주변의 통풍을 막고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죠. 칸디다균은요, 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거든요. 거기다 옷이 쓸리면 피부에 마찰 손상도 생기니까 질 점막이 더 약해집니다. 속옷은 순면 소재로 이 사각이나 트렁크 팬티를 입는 게 좋고요. 자, 운동하거나 땀이 많이 난 날엔 바로 갈아입는 게 좋아요. 생리대나 라이너도 자주 갈아입는 게 좋아요. 하의도 헐렁한 바지나 치마를 입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이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 등을 외음부에 직접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관계 후나 샤워할 때 더 깨끗하게 씻어야지 하고 이 비누 거품이나 바디워시 등을 외음부에 직접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누 거품이나 바디워시액은 알칼리성이거나 중성인 경우가 많아서 외음부의 약산성 환경을 깨뜨려 유산균이 감소할 수 있어요. 질 내부는 씻지 마시고요. 외음부만 미지근한 물로 살짝 헹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세정액을 쓴다면 여성 청결제라고 나오는 외음부 전용 약산성 제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칸디다가 증식하기 쉬우니까 냉풍이나 타올로 외음부 습기를 깔끔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칸디다 질염이 재발할 때 생활 속에서 피해야 할 7가지 습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만 잘 지켜도 칸디다 질염이 줄어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저는 20년 넘게 칸디다 질염 재발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